2021년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 누설 진행을 맡게 된 문다연 앵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5분 생방송되는 가상자산 전문 방송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월요일을 책임져 주실 송진호 명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천기 누설의 매주 월요일을 담당해 주실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요즘 그 가상자산이 특검법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가독인데요. 우리 천기 누설 시간에는 관리 감독 주체인 그 특검법에 대한 정부에 대한 발안 배경, 또 현재까지 진행 과정과 앞으로 방향성을 정보 제공하고 또 이에 대해 당사자인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죠. 상장사 회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거에 대한 진행 과정 또한 결과를 정보 제공해서 우리 코린이들이 성공 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그야말로 가상자산의 A부터 Z까지 짚어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우선 특검법의 어제와 오늘 현상을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그 언론 매체나 공기관 성격 유튜브라든가 SNS를 통해서 가상자산 특검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런 것을 우리 천기 누설에서는 이제 일맥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 유익한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특검법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이라는 부제로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이 코인 시장에 명확한 규제가 없었고 이 사업자의 양심에 의존하고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인 시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나요? 지금까지 코인은 직접적으로 코인이라는 것은 2008년도에 발의가 돼서 실제적으로는 일본에서 약 2010년도부터 3년간의 거래소 형태로 코인이 발행되고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해킹에 의해서 가상자산이 거래되지 않으면서 암호화폐, 가상자산은 허위다라고 해서 중단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2013년도에 최초의 거래소가 설립이 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서 지금 2021년 약 8년에 거쳐서는 지금까지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코인이 진행됐다면 이제 코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걸 지나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폐 지불 수단인 초간편 결제 시스템까지 진행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각 국가에서 CBDC를 발행하는 과정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덕의 초기 단계를 지나서 코인이 일반인에게 접목할 수 있는 성장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 문화를 넘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하신 자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특검법은 개정하는 실제로 그 가상자산 사업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소들, 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한 관리 법안입니다. 그 목적은 국제적인 자금 세탁 방지 기구, 특히 일반인의 보이스 피싱, 공중 협박에 의한 자금 조달과 테러 자금의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으로 출발이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해왔지만 현재 특검법이 진행하는 약 3개월 소요되면서 이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 기준을 허가 내지는 등록해야 되는 것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상 사업자가 금융업으로서 지속되느냐 폐지되느냐는 그런 거론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네. 원래는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지만 요즘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 사업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가상자산은 우선 첫 번째가 자기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연역이나 거래소 대표자 이력을 신고해야 되고 이거 거래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명 계좌를 받았다는 실명 가상
출입금 계정을 받아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네. 개인의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관리 체계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네. 대표자나 이 임원 등이 금융 관련된 범법 사실이 없어서 코린이나 일반 회원들에게 피해 사례가 없는 전과 기록이 없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마지막에 가상자산을 통해서 사기나 불법 다단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을 했는데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었다고 해요. 어떻게 정의가 됐나요? 원래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에 의해서 발달된 네. 전자적 지불 수단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버추얼 에셋으로 실제로 실물 화폐가 아닌 전자재,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해서 블록체인에 의한 전자결제 시스템이 가상자산으로 명명하고 있고 이번에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러한 블록체인에 발달된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또 코인을 개발하는 개발자, 네. 또 코인을 관리하는 코인 지각 관리자를 국한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자, 보관 관리자, 예. 서비스 제공업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여기에는 우리 개인 회원처럼 P2P 하는 개인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동안은 또 코인이 가상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근법 제도 안에 넣겠다는 거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나 코린이들이 네. 특근법을 발효됨으로써 기대했던 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이 네. 재산적 가치로 인정받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정부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우수성, 편리성을 인정하지만 네. 가상자산으로는 법정화폐나 암호화폐가 현금처럼 인정되는 것은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술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을 정부가 입장하는 법정 화폐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네. 이중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주말 사이에 기사를 읽은 게 법정화폐로서의 가치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은에서도 그렇고 금융위에서도 좀 견제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특근법 시행을 앞두고 그러면 좀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실제로 이 업체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초기에 가상자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으로 출발이 특근법이 시작이 됐는데 네. 2, 3개월 진행 과정에서 특근법 개정안의 또 다른 개정안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에서 자체 코인을 개발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래하지 못하고 또 네. 특수관계자 거래하지 못하는 대로 어떤 규제 측면으로 변화가 돼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근법에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하고 줄폐업되는 위험 요소가 있어서 가상자산 사업자로서는 지금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태고 네. 여기에 그 4대 거래소가 특근법을 통과해서 실명 계좌라는 IMS를 통과함으로써 중소기업 거래소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런 비전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는 4대 거래소마저도 실명 계좌라든가 IMS를 다시 네. 재심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어서 4대 거래소마저도 심사 통과도 어렵다는 게 현재 네.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일단은 제도권에 처음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 또 규제가 이뤄져야 국민들의 이 인식도 바뀌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인식으로는 일단 4대 거래소조차도 이 인증을 매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높게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또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 일정 맞습니다. 기간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네. 정부의 입장이 첫째 가상자산의 대형 거래소에 간접 투자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네. 벤처부에서 우리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의 4대 거래소에 약 500억을 투자를 했는데 네. 국가기관이 가상자산을 투자한 것은 제도권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네. 가정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보통신법, 네. 정보통신업의 방문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 특근법으로 인해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라는 것은 금융업으로서 인정하는 모든 금융업의 의무사항이 자금 세탁 방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이 애매모호하고 사실 정부 입장에 일관되지 못한 모순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예, 듭니다. 맞습니다. 앞으로의 정부의 입장과 입장과 우리 업계의 가상자산의 종사자죠. 네. 거래소 사업자나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네. 완충적인 역할을 우리 방송이 주도하고 네.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보 제공하는 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입장들을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또 지금 신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절차를 좀 밟아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특검법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금년 2021년 2월에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 사업자 네. 신고 그 백서에 보면 네. 2월에 이렇게 배포가 되었는데 이 내용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기 회사가 보유한 상장 종목에 대한 발행량과 발행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게 주 요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특검법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 거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되고 정보관리 체계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2월에 이제 보고된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들의 발행량과 거래량 같은 것들을 좀 명시하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면 지금은 또 이 실명 계좌 인증과 ISMS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 업무로 뽑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지금 현재 법안인가요? 금융업으로서 가상자산이 이제 금융업으로 전환하는 가독인데 금융업에는 공중 협박 자금 조달, 네. 테러 자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을 위한 실명 계좌를 신고하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실명 계좌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개인 간의 투자에 대한 그 거래 내역을 별도 예치를 보관해야 되고 네. 또 현재 거래소를 유지하고 있는 이 거래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고 거래소에 대한 회원들의 거래 내용을 일관되게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특검법 실명 계좌를 신고하는 요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요건이 먼저 갖춰줘야만이 실명 계좌를 준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네. 은행에서는 이거를 만약에 사고가 되었을 때 네. 거래소가 책임지기보다도 은행을 믿고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은행에서 네.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사고에 대한 면책이 받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에서 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명 계좌를 지금 발행하는 것을 네.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특검법이 시행령이 발효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 계좌를 받아서 신고자로 수리하는 것도 있지만 네. 반대로 조건부로 해서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가 되고 수리가 된 다음에 네. 추후에 실명 계좌를 보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특검법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거래소들에서는 이제는 실명 계좌를 은행으로부터 거부받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네. 이제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수리를 먼저 해주고 실명 계좌를 후에 받도록 보완을 해달라고 정부에 제안을 하고 있고 네. 일부 야당에서 이거를 발의를 지금 한 네. 상태입니다. 사실 그 절차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서 확실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해주신 이 벌집 계좌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또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또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그 요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검법에 의해서 신고되는 것은 네. 실명 계좌를 받아야 되고 이 실명 계좌를 받기 위해서 개인정보 해킹을 방지하는 정보 네. 인증 시스템을 받는 겁니다. 실명 계좌와 정보 관리 체계가 별도가 아니라 정보 관리 체계를 받아야만이 실명 계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되는군요. 예, 이러한 실명 계좌와 정보 보호, 그다음에 대표자의 범죄 사실이 없는 걸 주요로 한 것이 사업자 신고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을 준비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들이 은행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정부가 아주 어떠한 규정을 강제력을 주어서 필요 요건을 갖추면 승인을 해줘라. 이게 강제력이 있다고 하면 해주겠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은행에서 자율권으로 판단해서 해줘라. 그래서 이원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 실명 계좌를 해주지 못하고 있고 대표적인 이러한 그 가상자산이 실명 계좌를 해주지 못한 것은 지난해 나임 사태로 인해서 정부 부처에서 라임에 관계된 증권사의 책임을 물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이 라임 사태처럼 주관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책임이 되는 것이 우려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자, 우리 지금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우리 가상자산 암호화폐는 2013년도부터 대한민국 최초 거래소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특검법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금융업, 우리가 은행업이죠. 은행업, 신탁업, 보험들이 있는데 이 금융업에 코인, 가상자산을 취급해도 된다라고 가상자산 조항이 없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해주려고 해도 가상자산을 취급해도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해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신조어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디지털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가 입법을 해서 이거는 재산이다. 제도권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은행에서 해주겠지만 아직 정부는 제도하지 않고 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 더더구나 은행업에 대한 금융업법에 코인을 취급해도 좋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발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조항이 공개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실명 계좌 발급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실명 계좌를 받지 않고도 운영하고 있다는 거래소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실명 계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대부분 거래소가 원화를 기준으로 원화마켓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마켓을 거래했을 때는 실명 계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화마켓을 거래하지 않는 거래소는 실명 계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현금 거래가 아닌 코인과 코인 간의 거래, 수합이라든가 디파이 기술을 했을 때는 실명 계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도래될 실명 계좌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또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탁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해서 금융업으로서의 실명 계좌를 확보하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검법 이후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금 생사가 기로에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CBDC 발행 모의 실험을 지금 발표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CBDC가 국가 기관, 은행에 의해서 CBDC가 발행이 됐을 때는 CBDC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개인 간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계좌 이체가 됩니다. 은행이 실명 계좌가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코린이나 시청자 관계자들이 아직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CBDC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명 계좌가 필요 없는 개인 주민등록의 정보만으로도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곧 발표나 도래되기 때문에 실명 계좌에 너무 주안점 주는 것은 결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폐업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살아남기는 결국 이러한 정부 방안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정리될까지 버티기,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사회 범죄에 적용되지 않고 허다못해 먹튀라든가 펀지라 리딩 사기가 하지 않는 성실한 기업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금 가장 현실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7월 말에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 계좌를 전수조사해봤더니요. 무려 14개의 위장 계좌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 해당 당사자를 제가 구분하자면
코인에 대한 블록체인 협회라든가 여러 협회 기능이 있고 직접 코인을 거래하고 판매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 사업자죠. 여기에 거래소에 상장하는 상장사가 있고 네. 이 상장사에 투자는 우리 일반 회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협회, 거래소, 상장사 회원에 대한 일률적인 경험이나 코인 개발의 거래 내용을 우리 정부가 실시간에 개발하거나 관리했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을 좀 간과하고 쉽게 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자산을 하기 위해서는 네. 코인을 가상자산 법인으로 인해서 통장 입출금이 되는데 이게 지금 벌집 계좌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거래소도 현재까지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출금 계장이 따로 있고 네.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제를 관리하는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벌집 계좌에 해당되는 주거래 통장은 입출금이 해당되고 네. 시세를 관리하는 이 계좌가 위장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집중하는 어떤 직금 계좌라는 건 뭐냐면 코인 투자자들이 혼자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목적성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집합체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에 직접 투자하기 전에 또 다른 투자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서 돈이 모아지면 투자하는 것이 직금 계좌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직금 계좌, 벌집 계좌, 위장 계좌는 현재 거래소의 거래 유형입니다. 네. 실제로 이거를 벌집 계좌나 위장 계좌가 단순히 범법이라고 하기보다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관리 내용입니다. 이거를 네. 법으로부터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집금 계좌와 위장 계좌 또 벌집 계좌까지 용어도 어렵고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예. 그 내용을 잘 풀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같이 투자하기 힘들 때 위험 요소까지 더해지면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예. 이럴 때 투자자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상자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네. 특검법을 처음 접하거나 또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모든 그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네. 특검법이 잘했든 못했든 간 특검법에서 적용돼서 범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가상자산의 이러한 특검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세탁 방지 해당 가상 사업자의 주체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이게 공정 거래라든가 그 사업자에 대한 공개 여부가 흔히 말해서 백서라고 있어요. 화이트 백서가 네, 있습니다. 화이트 여기에는 페이퍼요. 코인 발행 주체와 발행량과 발행 거래량 또 어떠한 사업성을 가지고 수익을 발생하는지 내용이 다 네, 확인이 공개가 될 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린이들은 이거를 특검법과 가상자산의 법안 통과 이전에 네. 거기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시하는 공지사항, 특히 백서를 확인하게 되면 위법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투자자분들은 좀 백서나 아니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특히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또 요즘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미 실명 계좌를 받았는데 중단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농협은행 관련된 얘긴데요. 어떤 일인가요? 실제 NH농협은 업비트나 비썸 등의 네. 실명 계좌를 발행했는데 이 실명 계좌 4대 거래소는 네. 특검법 발효 이전에 이미 설립이 된 겁니다. 네. 이전이 설립이 됐고 특검법 이후에 새로운 어떠한 실명 계좌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를 6월에 접수했지만 심사 평가를 지금 8월로 미뤄놓고 이달 말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특검법 이후에 신고된 4대 거래소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대 거래소의 이전에 대한 실명 계좌는 효력이 없고 특검법 이후에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신고 접수도 되어 있지 않은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다 보면 트래블룰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건 예. 어떤 시스템인가요? 지금 첫째는 국내에 있는 거래소마다 네. 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할 때 거래 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코인을 사고 파는 송금하고 수금하고 이러한 내용이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데 네. 첫째는 국내 거래소 간에 합의된 거래소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네. 트래블 룰이 국내가 되고 차후에 이 특검법은 국제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국제 표준 기술이 완성이 돼야만야 비로소 이 특검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네. 국내가 먼저 완성이 되면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회원 국가 내 또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게 표준 기술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특검법이 안정화되는데 이 트래블 룰을 공식적으로 9월 24일까지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 네.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심사를 거쳐서 선택되고 수리된 거래소 확정이 되면 네. 이 거래소들 간의 협의에서 규정을 만들어지는 게 트래블 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트래블 룰은 특검법에서 의례적으로 내년 2022년 3월까지 네. 트래블 룰을 유예하도록 정해졌는데 네. 가장 최근에 농협에서 이 트래블 룰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상자산 실명 계좌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트래블룰 말 그대로 트래블 여행할 때처럼 어디서 코인이 이동을 하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사업자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룰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트래블룰이 구축이 안 되고 이렇게 당장 실명 계좌 거래가 중단이 된다면 지금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지금 현재 막 모든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자체 거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트래블 룰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은 송금자와 수금자의 거래량과 거래 금액을 가상자산 사업자가 네. 100만 원 이상이었을 때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의 지시하에 은행에다가 신고하는 게 트래블 룰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하게 트래블 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래는 됩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각 거래소의 자기 독자적인 기술의 전송이 아니라 네. 가스로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예치율이라든가 보관율의 보증률 이런 모든 것이 트래블 룰로 내년 3월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유배되거나 저촉이 되는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트래블 룰을 적용해서 불법이다 합법이다 하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농협이 은행의 입장도 그럼 같은 상황인가요? 어떻게 예, 봐야 맞습니다. 될까요? 농협에서도 정부가 네. 예를 들어서 트래블 룰이 확정이다, 제도화다. 그러면 그거에 기준으로 해서 하겠지만 네. 아직 트래블 룰이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특히 농협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중소기업 은행도 CBDC도 준비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수탁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까지도 합일체가 되어만이 비로소 트래블 룰이 결정이 됩니다. 트래블 룰은 관리 주체인 정부와 네. 또 그 중간 관리 업체인 은행과 이걸 실무 당사자인 거래소들이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트래블 룰입니다. 아직 네. 정부가 특검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네. 트래블 룰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 특검법이 확정되기까지는 2022년 후반기까지 가도 좀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 시기에 대한 은행과 거래소의 해석이 좀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되는 이 거래소들이 을이고 은행이 갑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4대 거래소가 1차적으로 특검법의 가상자산 신고가 수리가 되어야만이 네. 중소기업에도 이게 실제로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네. 4대 거래소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중소기업이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실명 계좌나 ISM을 정보 관리를 노력하는 거는 있지만 네. 실제로 4대 거래소도 정부 기관에서 아직 심사 수리조차도 하지 않았고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9월 24일까지 신고 유예인 가상자산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더라도 네. 중소기업이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은행에서는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좀 승인시키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상 빅4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승인이 되지 않을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실제로 그 4개 거래소가 통과가 됐고 네. 나머지 중소기업이 통과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해주지 않을 때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공식적인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네. 4대 거래소는 통과되고 나머지는 통과되지 않은 것이 불공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것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4대 거래소가 특검법이 통과되는 게 우선이고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여기에 표준 기술을 적용해서 정확한 신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정부나 은행에서 이거 실명 계좌를 내줘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은행에서는 정부가 아직 이런 트래블 룰이나 가상자산을 금융권 제도한다고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유보적인 그 태세를 좀 지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나간 화면 자료는 이제 6월에 발표된 개정안인데요. 2월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지금 네. 그 6월에는 말 그대로 실명 계좌를 해야 되고 자전거래 하지 않고 특수관계의 거래하지 않는다. 네. 마지막에는 대표자 이력도 중요하고 다단계나 폰지 사기 등을 하는 거래소는 폐지돼야 되는 게 이 주요 결자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것은 어떤 실명 계좌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지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내용, 대표자 이력이라든가 폰지 이거는 전혀 무관하고 그렇군요. 실명 계좌를 받으면 거래소를 일단은 유지된다.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가 폐지된다. 말 그대로 상패 유기가 지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패 여부에 따라서 후차 문제가 거론될 문제이죠. 그래서 네. 거래소들은 일단 실명 계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금융법에 코인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발의가 돼야 되는데 2021년 5월에 네. 모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업권법으로 해서 이러한 네. 내용을 발의는 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고 심사 대상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6월에 발표된 개정안 말씀하시면서 실명 계좌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매매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특수 관계인이라면 어느 정도까지가 그 해당되는 건가요? 일단 특수 관계인이라고 했을 때 기준점은 네. 코인 거래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의 대표자가 중심입니다. 네. 대표자라 해서 혈족은 6촌, 그다음에 인척까지는 4촌까지 거기에 친인척 관계가 당사 특수 관계인데 여기에서 별도로 꼭 검토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네. 회사는 법인이라는 주체가 되면 법인의 이사, 주주들이 있습니다. 네. 회사 그 법인의 주주들에 대해서는 특수 관계인을 보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인 사람을 특수 관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네. 지금 시장성이 확장되고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의 주관업체 선정된 우리 카카오인데 카카오에서 지금 저희가 코인을 발행을 해서 업비트에 상장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업비트는 주식회사 두나무인데 이 두나무에 카카오가 약 20여 프로의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30%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의 인지도와 확장성 때문에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업비트엔 상장되지 않고 빗썸 등에만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9월 25일까지라면 오늘을 기점으로 정확히 50일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자 신고를 통과했다라는 기사는 못 본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요? 지난번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실명 계좌를 받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분석원을 통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가상 실명 계좌를 해서 그런데 지난달 7월 18일 기준으로 실제로 컨설팅을 했지만 4대 거래소조차도 아직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4개 업체가 실명 계좌를 받았고 약 30개 업체가 실명 계좌 IMS 인증을 해서 신고를 했지만 그중에 IMS까지 통과한 거는 약 2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통과는 자체적으로
인증은 받았지만 네. 가상자산 사업자로서의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은 아직 전무합니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까지 신고 유예 기간에 아직 신고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폐업될 위기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신고를 한 거래소도 없다라는 말씀이신 예, 건가요? 없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이 신고 접수만 해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근법 개정안의 유예 기간을 두고도 말이 많잖아요. 네.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 계좌를 신고하는 것이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신고하는 게 있고 네. 신고 접수가 아니라 이거를 신고했을 때 네. 평가기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신고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수리를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접수까지가 9월 24일이고 네. 접수된 업체를 상대로 3개월 심사 과정을 거쳐서 수리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접수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리할 수도 없는 네. 상태이고요. 다만 이러한 것이 9월 24일 날 우리가 특근법이 접수한 회사나 접수한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네. 줄 폐업으로 보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우리가 또 우리 그 시청자 청기 누설 네.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미래 예지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자 정부가 특근법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한 업체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신고한 업체가 없으면 이 신고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규제할 수 있는 트래블 네. 국제표준기술이 위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내년 2021년 3월까지 유예둔 트래블 룰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네. 트래블 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코인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트래블 룰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규제안이 없게 됩니다. 네. 결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9월 24일 날 신고된 기업이나 수리한 기업이 없다는 것은 네. 결국 트래블 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부마저도 결국 규제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9월 24일 기준은 부득이하게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그것이 어떠한 일부 국회의원이 네. 개정안을 지금 이미 또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3개월 내에서 6개월 정도 유예를 하자. 네. 이게 나왔고 또 하나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를 현재 은행에서 금융업에서만 하지 말고 네. 은행이 아닌 증권사나 신탁사나 이 금융에서도 하자. 네. 또 하나는 더 나은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이 아닌 특수한 전문 은행이 필요하다. 네. 이걸 지금 발의했습니다. 표현하자면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은행, 다시 얘기하면 은행 개설을 하는 실명 계좌를 발행하는 전문은행과 네. 정부를 대변하고 민간 차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네. 어떤 트래블 룰이 있을 때까지의 가상자산을 활성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네. 바로 공제회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두 가지가 최근에 거론이 발의가 됐지만 됐군요. 네. 실제로 이번 주부터 네. 임시 국회 임기 회의입니다. 여기에는 발의는 했지만 심사가 하기까지는 또 5,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네. 좀 안타깝지만 확정되기는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9월 24일에 대한 천기 누설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만약에 연장이 된다고 해도 거래소 측에서 좋겠지만 만약에 정해진 기간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특검법을 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9월 24일까지 규제를 하는데 네. 만약에 신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됩니다. 5년 네. 이하 징역이나 500만 이하 벌금을 내게 되는데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지금 현재 줄폐업 상폐됨으로써의 피해자가 수만 명, 네. 전체에는 600만 명이 됩니다. 네. 가장 적은 거래소가 하더라도 4대 거래소 중에 네. 중소기업이 약 50만 중에 보통 10,000명 이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10,000명 이상이 줄폐업 됐을 때 형사 민형사상의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는 네. 단순히 벌금이나 5년 이게 아닙니다. 네. 더 큰 어떤 범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네.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명분을 정부가 일관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것들을 헌법소원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고발 조치를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의 위기, 금융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거를 해당 여당과 특검법을 개정안을 발의한 야당에서 협의를 의해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법안을 유예하는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신고 등록을 하지 못했는데 거래를 한다면 거래소의 피해도 그렇지만 투자자분들의 피해도 많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의 사용자 신고 현황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실제로 자의적으로 거래소에는 공지사항으로 다 네, 되어 있기 올리게 되어 때문에 있죠. 실시간 거래량과 거래 금액 투자는 모든 거래소 회원 관리에 들어가면 로그인하면 네. 확인이 됩니다. 네. 특별히 실명 계좌가 아니더라도 정부 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라든가 이 실제 관리자 페이지에 보면 거래량, 거래 금액 등이 다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을 확정되기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완책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만약에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고나 각종 규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상자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마냥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정부가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네,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특검법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중소기업이나 대형 거래소를 포함해서 민간 차원의 암호화폐가 거의 줄폐업 상태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DC를 발행해서 가상자산을 제도한다고 이렇게 이원적인 네. 내용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서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표준은 어떻고 규정을 어떻다. 그래서 암호화폐도 CBDC와 함께 병행돼서 활성화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먼저 정부가 현재 시점에서는 9월 24일까지 아무도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줄폐업을 방치하기보다는 네. 거래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간을 연장한 상태에서 정확한 특검법을 확정되도록 기간이 유예되고 좋은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네. 협회나 상장사나 회원들에게 민간 차원의 암호화폐 종사자들을 정부 기관과 TF를 구성해서 네. 전문가적인 지식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논의나 규제안 또 방안들이 명확히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도권 안에서 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명장님이 보시는 코인 시장 앞으로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우리가 작은 의미에서 우리 국내에 네. 특검법은 이제 제도화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네. 시대적으로 코인이 이제 생활 문화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블록체인의 상위적인 기술 개발 발전으로 NFT나 디파이, 메타버스가 됐는데 네. 이러한 블록체인의 최종 기술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제 시스템 코인이 개발이 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진흥원이 발전되는과 동시에 코인도 이제 제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가가 발행한다는 CBDC와 경쟁 구도가 있는 암호화폐를 CBDC와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을 해서 양생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CBDC가 금년도 8월에 한국중앙은행에서 모의 실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모의 실험 기간이 내년 2022년 6월입니다. 그 6월에 CBDC 모의 실험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량한 성실한 암호화폐를 접목해서 민간과 정부 주도가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민간과 정부의 같이 공동 주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예. 어떤 소감이 좀 드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특검법에 정부도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가상자산 사업자 또 거기에 사업자들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사와 또 여기에 상장사의 회원은 직접 투자하는 우리 회원들이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특검법에 대한 대안 방안을 제시할 창구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그 코인 청기 누설에서
정부를 대변하고 네.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매체로 성장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좀 부풉니다. 네, 명장님의 기대가 저의 기대와도 일치하는데요. 코인 천기누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